이번 시간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의 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서 만들어 줄게요. 위쪽에 새 파일 눌러서 위쪽에 있는 웹 부분 눌러주시면 일반이 있습니다. 자, 일반 크기로 만들어 보죠. 만들기 눌러주시면은 대지가 만들어졌고요. 저와 동일하게 메뉴 구성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상황별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위쪽에 창 부분에 여기에 상황별 작업 표시줄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켜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모양 추가, 벡터 생성 이런 메뉴가 있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벡터 이 파일을 만들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만들고자 하는 거를 바로 뭐 호랑이 이런 식으로 해보면 생성을 눌렀을 때 바로 호랑이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그림의 복잡도에 따라 시간은 좀 더 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호랑이가 만들어졌는데 잠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속성 창과 함께 해당 그림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해 보면 여러분들이 변형 부분에 다른 걸 클릭하시게 되면 이 명령어에 맞는 여러 가지 제한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 생성을 바로 눌러주셔도 되지만 앞쪽에 이 호랑이 부분에 다른 프롬프트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귀여운 호랑이 이런 식으로요. 자, 저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렸고요. 자, 이거는 잠깐 지워줄게요. 일반적으로 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떤 식으로 많이 해주냐면 도형 같은 걸 먼저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도구 상자에서 도형을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선택 메뉴 되어 있을 때 모양 추가라는 게 상황별 작업 표시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모양 추가를 클릭해 보시면요.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한번 원형으로 해볼게요. 원형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렸는데 아마 저하고 좀 다른 색깔이 그려지신 분들은 여기 있는 색깔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위쪽에 선택 도구, 이 검정색 화살표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도형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형에 대한 생성형 모양 채우기라는 이런 여러 가지 메뉴들을 또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동그란 모양의 생성형 모양 채우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대로 프롬프트, 즉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모양에 맞춰서 어떤 모양을 넣고 싶은지 여러분들께서 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조금 잘 보이게 이 부분, 여기 있는 부분을 잡고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꽃과 나무 이런 식으로 하고 엔터를 딱 눌러주시게 되면 또 생성을 하겠죠. 자, 그러면 또 이쁘게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바깥을 클릭해 볼게요. 자, 이 바깥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클릭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아예 벗어난 곳에 이 선택 메뉴 선택됐을 때 바깥을 클릭하셔야지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게 됩니다. 이게 선택돼 있으면은 패스 상태이기 때문에 좀 보기가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아예 바깥쪽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내가 만든 모양이 이렇게 나왔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그린다고 생각해 보면 좀 복잡하겠죠. 물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을 따졌을 때는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보니까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세 가지의 다른 제한이 또 나와 있죠. 자, 여기에 또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클릭해보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라고 명령어를 바꾸고 생성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꽃과 나무라는 명령어로 새롭게 또 그림들이 제한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해서 여러 개 또 볼까요? 자, 저는 여기 있는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요걸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갖다 내가 만약에 색깔을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선택 메뉴로 이 부분을 클릭하면 모두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룹화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 위쪽에 리컬러 아트웍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아트웍 색상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창 자체가 조금 작거나 하면은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으로 이 창을 채워 주셔야지 위쪽에 아마 나올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색상화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커서를 딱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저의 커서가 이때 클릭하고 움직여 주시면 이 전체적인 색깔을 다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하나의 색깔만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당겨 주셔도 돼요. 자, 이거는 현재 이 그림에 쓰인 모든 색깔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요. 색상환의 밝기 및 색조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클릭이 되어 있으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색깔의 밝기. 그럼 좀 더 밝아졌죠? 옆에 있는 건 채도입니다. 즉 얼마나 색깔이 더 진하게 될지 그 부분을 나타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보시면 되고, 또 여기 눈에 띄는 색상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색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화살표를 잡고 이렇게 늘려주시게 되면 이 색상이 쓰인 곳이 좀 더 강해진다, 즉 더 많이 쓰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어떤 작품이 나올지는 여러분들의 작품에 따라서도 다르고 색상을 어떻게 변경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또 해보시면 되고요. 재설정 그냥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겠죠. 자, 위쪽 색상 라이브러리를 클릭해 보시면 많이 쓰는 그런 색상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 부분에 가보면 계절, 꽃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한번 꽃을 눌러보니까, 자, 꽃 색깔에 어느 정도 맞춰갖고 해당 색깔들이 이렇게 아래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작품을 이런 만들어져 있는 프리셋이라고 합니다. 이 만들어져 있는 세트에 맞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택 메뉴로 이 부분을 선택하고 아예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주겠습니다. 또 선택하고 딜리트.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생성형 AI로 만든 거는 이 처음에 만들었던 모양의 윗부분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만들고 나서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혹시라도 이 선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원 자체가 색깔이 선 색깔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메뉴로 이 근처에 언저리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다 잡히겠죠. 자, 다시 한번 지워보고 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모양 추가. 자, 여기 안 나오는 건 위쪽에 있는 선택 메뉴가 선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죠. 자, 선택 메뉴 하시고 모양 추가 눌러서 이번엔 사각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패턴처럼 한번 타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다가 그대로 그리면서 이렇게 Shift를 눌러주시면 정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렸고요. 알파벳 D를 눌러주시게 되면 기본 색 설정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알파벳 D 디폴트입니다. 기본값. 그래서 이 도형 그린 거는 흰 색깔의 칠을 가지고 검정색의 선을 가진 사각형이 그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선택 메뉴로 다시 오시면은 위쪽 부분에 이것도 역시 화면이 꽉 차 있을 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정렬 메뉴들이 있죠. 이렇게 눌러주시면 가운데 쪽으로 딱 이쁘게 정렬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번엔 생성형 모양 채우기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아름다운 동양 문양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또 문양이 이쁘게 나왔죠? 다른 걸 선택해보면 네, 이런 모양도 있고요. 자, 이런 이쁜 모양들이 나왔어요. 저는 한번 요걸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른 게 나왔겠죠? 랜덤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한번 바깥을 클릭해 볼게요. 이쁘게 잘 나온 것 같네요. 만약에 내가 특정 부분의 색깔만 바꾸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아까 전에 했던 거는 선택을 했더니 전체적인 색깔을 다 바꿀 수 있는 색상환이었고, 저는 특정 부분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바깥을 일단 클릭해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게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 있는 흰색을 눌러 주시면은 흰색 화살표는 직접 선택 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확대해 볼게요. Alt키를 누르고 마우스의 휠을 위쪽으로 당겨주시면 확대가 됩니다. 반대로 Alt키 누르고 마우스의 휠을 아래로 당기면 축소가 되겠죠. 자, 이 정도로 해서 현재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인데, 제가 흰색 화살표로 이 안쪽에 있는 부분, 이런 선을 선택하는 건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 부분에 클릭을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 안쪽에 면 있잖아요. 면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면을 선택했더니 이 면에 대한 색깔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바꿔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 위쪽에 창 부분에 색상을 꺼내 갖고, 자, 지금 이 선택된 부분이 여기에 화살표를 눌러서 조금 더 넓게 보신 다음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해당 부분으로 또 바뀌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얀색 화살표로 이번에는 여기를 클릭해 볼 건데요. 자, 여기랑 똑같은 색깔을 한꺼번에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제가 요거랑 똑같은 색깔을 다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요 흰색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전체가 선택된 게 아니라 이 부분만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색깔이 나왔죠? 7 부분에 색깔이 나왔고 위쪽에 선택 부분에 가서 아래쪽에 동일하게 가보시면은 7색상으로 해보겠습니다. 7색상을 클릭해 보시면 이것과 같은 색깔을 가진 애들이 모두 다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보라색이라든지 뭐 이런 색깔로 바꿔주시면은 또 다른 색깔을 한꺼번에 모든 색깔을 변경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면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하얀색 화살표가 선택이 됐다는 거는 뭘 또 얘기하냐면 일단 바깥을 클릭할게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게. 내가 특정 부분, 나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얘랑 똑같은 애들을 또 선택하면 되겠죠? 위쪽 선택에 동일하게 가보신 다음 여기에 7과 선 이렇게 눌러주시면 다 선택이 됐습니다. 딜리트 눌러주시면 다 한꺼번에 지워졌고요. 아니면 좀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꽃 같은 것도 이런 점들을 따로 클릭해 보시면 자, 내가 이런 부분들만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 수도 있고 점을 선택한다, 선을 선택한다. 이거는 개별적인 이런 점, 고정점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수정할 때 사용하는 메뉴고요. 여기 있는 검정색 화살표는 전체 모양을 선택할 때 사용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일단 요거를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죠. 자, 검정색 화살표 선택하셨으면 일단 바깥을 클릭하겠습니다. 바깥에. 자, 그래서 얘를 잠깐 치우고 요 사각형을 선택해서 지워줄게요. 얘를 다시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해주면 가운데로 오겠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요거를 패턴으로 등록해서 마치 타일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도배 벽지라든지 아니면 선물할 때의 선물 그 상자 이런 것들을 문양으로 장식하면 이쁘잖아요. 그래서 얘를 패턴으로 등록을 할 건데요. 자, 얘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선택 메뉴로 선택이 되어 있고 혹시라도 이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룹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좀 흐려졌죠. 회색빛으로 요 메뉴가 나왔잖아요. 요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럴 땐 ESC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그냥 한 번만 선택을 하셔야지 위쪽에 아무 바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패턴으로 본격적으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그다음 위쪽에 오브젝트 가보시면은 아래쪽 패턴이 있어요. 여기에 만들기를 눌러주시면요. 자, 갑자기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건 복잡할 게 없습니다. 일단 조금 축소를 해서 전체 화면으로 보도록 하죠. Alt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의 휠을 아래로 당겨 주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들이 한꺼번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의 모양인데 이거는 이제 패턴 부분이에요. 반복되는 것들. 그러면 이런 패턴 옵션이란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요 패턴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직접 정해 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포장용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엔터 치시면 되고 타일 유형을 격자로 하게 되면 그냥 일정하게 같은 뭐 어긋난 거 없이 똑같은 간격으로 같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앞에 모양이 나와 있잖아요. 행으로 벽돌형은 살짝 삐뚤어지게 이렇게 옆으로 줄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을 간격을 여러분들이 직접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는 열로 벽돌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열로 벽돌형으로 2분의 1로 또 폭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지금 원본이고 나머지는 패턴이 만들어지는 애들인데 얘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폭을 여기다가 커서를 딱 두시면은 커서가 깜빡깜빡이죠. 이때 방향키의 윗부분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간격이 커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수치를 입력하기 뭐하다면은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방향키의 위쪽을 눌러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아래쪽도 같이 바뀐 이유는 여기 있는 체인이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뭐 좀 더 크게 해주셔도 되고 그럼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왔죠? 자, 이런 걸 도배지라든지 여러분들의 포장 용지에다가 인쇄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겹침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몇 개 겹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나타내는 건데 네, 여기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사본 부분도 3 곱하기 3 정도로만 하면은 너무 많은 그런 복제본이 나왔을 때 복잡해 보이니까 우리가 요 정도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본 흐리게 대상은 여기는 30% 정도라면 얘 원본 빼고 나머지는 좀 흐리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완료가 되셨으면은 위쪽에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자,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셔도 돼요.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주시면 지워졌습니다.
자, 여기에 사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렸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제작한 패턴을 넣는 방법은 아까 전에 이 패턴 옵션과 함께 무슨 메뉴가 나왔냐면 견본이라는 메뉴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거 닫아주신 분들은 위쪽에 창에서 견본을 다시 꺼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 메뉴들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여기가 면이 앞쪽으로 안 되어 있으신 분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패턴이 선에 들어가게 되니까 요거를 이렇게 면이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면이 앞으로 나오게 했고, 견본 부분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네, 기본 상태로 깔려 있는 그런 견본 세트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 요 좀 창을 크게 보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눌러 주시면 여기에 메뉴를 클릭했을 때 큰 목록 보기 눌러 주시면 좀 더 크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색깔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포장용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방금 만든 거거든요. 얘를 클릭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방금 만든 패턴이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깥쪽을 한번 클릭해 보죠. 바깥쪽을 클릭해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 복잡한 것들은 다 선택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이 빨간색부터 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리신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여러분들의 이 패턴이 있는 데 전까지 Shift 누르고 그냥 클릭해 주시면 모두 다 선택이 돼요. 그래서 휴지통을 눌러 주시면 견본 선택물 삭제가 됐고요. 요런 것들도 이렇게 선택하고 그냥 지워 주시면 돼요. 복잡하다면 이렇게 정리하고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 지워졌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패턴을 내가 제작은 했는데 얘를 너무 크니까 좀 작게 하고 싶은 거예요. 혹은 크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선택 메뉴로 선택이 되어 있다면 알파벳 S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쪽에 크기 조절,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얘가 단축키가 S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크기 조절이라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메뉴든지 미리 보기는 항상 체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시간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잖아요. 자, 여기 균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뭐 예를 들면 30% 이렇게 30이라고 적고 다른 곳을 클릭하시게 되면 30%의 크기로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각형이 같이 줄어들었죠. 우리가 원한 건 사각형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안쪽에 들어간 패턴의 크기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옵션 부분에 개체 변형의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려진 사각형에 맞춰서 얘가 크기만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 패턴이 이쁘게 잘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너무 작아서 좀 안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만들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만드시게 되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면, 제가 선택 메뉴로 얘를 선택하고 지워 볼게요. 사각형을 그려요. 예를 들면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갖고 박스 디자인 같은 거 할 때도 요거를 선택하고 이렇게 옆에다가, 좀 복잡하니까 원래대로 놓을게요. 이렇게 알파벳 D 누른 겁니다. 얘를 만약에 내가 이런 박스를 하나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박스의 전개도죠. 전개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아래쪽에도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런 패키징 디자인 같은 걸 할 때 여기다가 그런 패턴 같은 걸 좀 입혀주고 싶은데 하면 선택하고 이 포장용지 눌러주시게 되면 들어왔죠. 얘를 알파벳 S 눌러서 요걸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 개체 변형은 체크를 해제해 주시게 되면 균일 부분에 20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이런 패턴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 이렇게 해서 박스의 전개도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제작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로고 같은 것도 생성형 AI로 제작하신 다음에 뭐 이런 패턴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이번에 또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여기 모양 추가를 해서 사각형 눌러주시고 또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서 Shift 눌러주면 정사각형 그려진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선택 도구로 와서 이쪽에 생성형 모양 채우기를 눌러주시면 여기다가 귀여운 다람쥐 해볼까요? 귀여운 다람쥐 엔터 치시면 귀여운 다람쥐 모양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다람쥐를 세 번째 걸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이제 오브젝트 부분에 가서 패턴 가신 다음 만들기 똑같이 가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격자나 이런 걸로 설정하지 않으시고도
위쪽 부분에 보면은 이런 패턴 타일 도구라고 있습니다. 패턴 타일 도구. 요걸 클릭해 주시잖아요. 지금 노란색이라서 좀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 이 네모난 부분, 이 사각형을 잡고 늘려주시게 되면은 이 간격을 여러분들이 직접 수치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을 갖고도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로 벽돌형, 연로 육각형, 이걸로 조금 더 육각형을 좀 더 크게, 이때도 Alt키 눌러주시고 늘려주시게 되면은 사방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Alt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때 활용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패턴 타일 도구는 다시 꺼주셔도 되고요. 자, 완료가 됐으면 완료 해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오브젝트의 아래쪽에 패턴 가보시면 패턴 생성이 있습니다. 이걸로 직접 여러분들이 귀여운 토끼 이렇게 해볼게요. 생성 눌러주시게 되면 이 자체의 패턴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택 메뉴로 여기 있는 것들 저 다시 열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제가 기존 것들을 다 선택하고 지울게요. 복잡하니까. 자, 여기에 만들어진 패턴들을 그냥 클릭만 하시면 이쪽에 생성된 패턴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 그리고 사각형을 모양 추가해서 추가를 딱 하시게 되면 이런 토끼 모양의 패턴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뭐 크게 해주셔도 되고요. 둥그르게 만들어도 되고. 네, 그러면 요거를 또 타일처럼 패턴으로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패턴으로 만들고 하는 것들이 실무에서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